인제의대 부산맥병원 내과의 박정현 교수입니다. 신촌양병원의 내분비내과의 변동원입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 누가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몸이 약간씩은 좀 처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아주 유별나게 심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서 폐경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폐경 후 증상이 있고 골다공증도 심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여성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의 효과는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꼭 필요한 분이 그 치료를 받았을 때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 뼈도 튼튼하게 해서 예전에는 그거를 골다공증의 제일 중요한 치료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는 적응증이 되는 분들이 받게 되면 대단히 훌륭한 효과를 보여주는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성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 유방암이나 중풍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폐경이 된 지 한 10년 이상 지난 분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유방암이나 또는 혈전 발생이나 또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빈도가 더 올라가더라. 그렇지만 폐경이 된 지 10년 전에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면 오히려 유방암도 예방이 되고 다른 증상들도 오히려 호전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써야 될 대상과 써서는 안 될 대상을 구분하고 미리 찾아낼 수 있고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감독을 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치료다라는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약이 그러니까 이로운 점하고 해로운 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약을 이점이 뭔지 또 그다음에 도움이 될 게 어느 것인지 이와 득과 실을 따져봐서 득이 더 좋을 때는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위험도가 좀 있습니다. 유방암이 발생하는 가족력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고요. 또 뇌졸중이나 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없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서 쓰는 약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일반 개개인들은 절대 이제 알 수 없는 적응증과 부적응증이 있는 약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력 조사를 할 때 집안에 중풍이 있었다든지 이런 가족력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자제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거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도 되나요?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 부전 때문에 갑상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유방이 더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건가요? 꼭 이 사람이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구별을 해서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약제고 좀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객관성인 거를 상의를 해서 그러고서 부족하신 분들한테 선택을 잘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은 심혈관 질환이나 전립선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모자라는 사람에게 보충을 해서 정상 수치로 올려놓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모자라지 않는 사람에게 투여가 돼서 정상보다 높은 농도가 유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고 외국이고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그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근육을 키우고 벌크업을 하고 사실은 지금도 해요. 무서운 거는 그 남성 호르몬을 써서 근육이 벌크업이 되면 근육은 커지는데 힘이 없어요. 외견상만 힘 있게 보이죠. 힘이 없고 두 번째는 아직 생식 능력이 남아있는 남자들이 그런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생식 능력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남성 호르몬 생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그 무서운 거예요, 정말. 원래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밖에서 호르몬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호르몬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얘가 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오래돼 버리면 고환이 죽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섬유 조직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밖에서 끊어도 이건 회복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하고 중풍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적당량을 투여를 해서 정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올림픽이나 무슨 경기대회 할 때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핑 테스트를 해서 왜 그런 걸 못하게 할까요? 바로 선수 보호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운동할 때 절대 본인의 자력으로 운동해야지 무슨 약을 먹고 뭐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줘야 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나 운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꼭 가려서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어떤 음식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청취자분께서는 1년 내내 드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이 질병에 해당하는 컨디션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하고 신중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식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절대 약물 치료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게 설령 좋다고 해도 1년 내내 매번 식탁에 놓고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제가 들어간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 좋다 그래서 그것만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가 좋다 그래서 이쪽으로 쑥 쏠려서 또 한참 먹고 뭐 그런 건 되게 유행으로 금세 끝나버려요. 자제분들 키우고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나간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 남아있는 40년, 45년 정도를 안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활기차게 우울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지내셔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희들 의료진들이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 그럴까요? 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안경이란 도구를 통해서 제가 편리하게 세상을 아주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이 부족한 것도 불편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충해서 저희가 선택해 드릴 테니까 의학의 발전을 잘 이용하셔서 편리하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안 맞네.